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농지 투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마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조그마한 농지라도 한 번씩 경매로 낙찰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아마 먼 훗날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농지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 오늘 제 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 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목이. 여기 제가 한 30몇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농지. 농지에 관련된 법률 나와 있습니다. 농지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첫 시간에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흐름 정도만 하시고 돈 되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지방세법. 자, 줄 쳐보세요. 지방세법. 우리나라 지방세법에는 세금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지방세법이 있고요. 또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고 농지법이라는 게 있고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게 있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하, 법 제목만 보기도 힘드네요. 자,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농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취득세 얼마 내느냐? 1000분의 30 냅니다. 3% 내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0.2% 냅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지방교육세 0.2%. 자,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농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3.4%다. 경매로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취득이란 매매하거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 공유수년, 매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성,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등 승계 취득이 됐든 원시 취득이 됐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일체의 취득을 막는다. 취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은 상속도 아니고 증여도 아닌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로 했던 경매로 샀던 간에 사게 되면 취득세는 3.4%를 낸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은요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 낼까? 재산세는 1000분에 매년 0.7을 냅니다. 1000분의 0.7. 0.07%. 0.07. 0.07. 1000분의 0.7이니까 0.07%입니까? 1000분의 0.7. 0.007이죠? 0.007. 맞습니까? 100분의 7이 0.07이니까 그죠? 0.00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0.7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 자,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2번 보세요. 농지란 뭐냐?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 여러분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여러분 다년생 식물재배지라는 건 뭐냐면요, 목초 같은 거 있죠. 목초. 또 종묘 같은 거 있죠. 종묘. 종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식물이 되겠죠. 종묘. 또 인삼 같은 것도 3년, 5년생, 6년생이 있으니까 인삼도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법의 농지는 전답과선인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는 게 있어요. 초지. 이런 거는 농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농지가 쭉 나와있죠. 두 번째 보니까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번 농지란 농지의 개량시설 있죠? 여러분 유지가 뭡니까? 유지.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연못, 저수지 같은 거. 물이 필요하면 저수지 물 되잖아요. 그 저수지도 농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배수시설, 물이 흘러가는 거. 수로, 물이 흘러가는 길을 수로라고 하지요. 여러분 논두렁, 밭두렁을 뭐라고 합니까? 롱도, 롱로 이런 말을 씁니다. 제방이라고 하는 건 뚝방길이지요. 이런 것들도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농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뭐 토지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생산시설,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같은 건 뭡니까? 농사지면서 이렇게 농부들이 잠깐 쉬는 거 있죠? 원두막 같은 거, 농막.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은 집을 농막이라고 하는 거지요. 뭐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퇴비장, 간이액비 저장조. 여러분 간이액비 저장조 같은 것은 사람의 그 대변, 인분 있잖아요. 인분 같은 거를 모아둬서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름이 최고지요. 이런 것들을 간이액비 저장조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계량의 범위가 나오죠. 3번 농지의 계량의 범위. 이 농지 계량의 범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관계라는 말 나오죠. 관계. 관계란 뜻이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다 보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논밭에 이렇게 대는 자체를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농지 계량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객토라는 게 있죠. 객토. 여러분 객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객토. 객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객토. 뒤에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객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막 흙을 뒤집잖아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흙 같은 거 퍼와가지고 이렇게 막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흙을 파다가 이렇게 논밭에 옮기는 것을 객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개량한다 이런 얘기죠. 토양 개량. 토양 개량한다. 토양을 개량하는 것을 객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농지 개량에는 객토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성토. 성토는 막 흙을 쌓아 올리는 거지요. 성토. 또 절토라는 게 있어요. 절토 여러분. 절토라고 하는 거 흙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사가 진 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흙을. 잘라가지고 평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뭡니까?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깎아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절토라고 합니다. 절토. 이 절자가 무슨 절자입니까 이게? 절차가 끓을 적인가요? 끓을 적인가? 끓을 적.
땅에다 이 말이죠. 절토 이런 것들. 그래서 농지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객토, 성토, 절토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연생 식물재배지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목초, 종묘. 여러분 아까 종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식물에 씨를 뿌리거나 조그마한 싹을 심어가지고 가꾸는 것이 종묘가 되겠죠. 인삼, 약초, 잔디, 이런 조림용 묘목, 어린 새끼나무 이런 것들 단연생 식물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과실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들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되겠습니다. 또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이런 것들도 단연생 식물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낙찰받아 가지고요 농사짓기 힘드니까 뭘 심어요? 나무 심어요. 묘목을 심는다고요. 또 과일나무 같은 거 심으면 농사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말이죠. 요즘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 같은 거 가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아이들 정서교육에도 좋고 아마 도시인들은 그런 텃밭 가꾸기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어떻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또 어떤 취미생활 하면서 여가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채소도 가꾸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자, 다섯 번째 농업인이 나옵니다. 농업인. 1995년 이전에는요 농지 취득이 말이죠 거주 제한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말이죠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국 누구나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 사는 것은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1996년도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기면 농업인이란 누굴까요? 농업인이란 여러분 도시인도 여러분 이 도시인들한테는 농지법이 이 규제를 하는 거지만 농업인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합니다. 지원법이에요. 농업인들한테는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인들도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도시인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은요. 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사게 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농업인이 되고 싶거든 경매물건 농지를 받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 가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1014제곱미터인가요? 이렇게 산 경우가 있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고요. 1년 동안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농업인은 90일이고요. 어업인은 1년 동안 60일이고 어업인. 그 다음에 축산업은 1년 동안에 120일입니다. 달라요. 그냥 농업인은 1년 365일 중에 90일만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게 되면 이틀 한 달에 4번이니까 8일 되겠죠? 8일. 그리고 12달이니까 96일 나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만 농사를 짓겠다. 그리고 휴가기간에 농사를 짓겠다. 충분히 농업인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농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게해서 농사를 지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이 되면은 농지 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할게요. 농지 원부 이거 공부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농지 원부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자기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농지 원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버섯 재배사를 하는 사람은 얼마냐? 버섯 재배사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한다거나 거기 나왔죠.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은 330제곱미터 이상만 하면은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지는 1000제곱미터가 없지만 시골에서 살면서 소, 돼지를 키우죠. 대가축은 2두입니다. 소는 2마리 이상. 그 다음에 돼지는 중가축은 12 이상. 소가축이라는 건 뭡니까? 토끼 같은 거죠. 토끼 같은 것은 100두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천수인데요. 닭 같은 거 있죠? 닭, 오리 같은 것은 1천수 이상 하게 되면 농사를 안 져도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꿀벌은 10군입니다. 꿀벌은 거기 10군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한다는 것은 꿀벌 1군당 여왕벌 한 마리가 있는 것이 1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군이라고 하는 건 여왕벌 10마리가 있는 것이 되겠죠. 보통 여왕벌 한 마리가 수천 마리를 거느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이거는 1년 중 이런 것들은 축산업이 되겠죠. 축산업, 농사를 안 짓는 거니까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120일에 축산업에 종사하여야만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병영을 통해서 농산물을 연간 판매액이 얼마요? 12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120만원 이상인 자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판매해가지고 120만원 이상 판매를 한 사람이 농업인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번입니다. 자경이란 뭐냐? 자경이라고 하는 건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 스스로 노동력,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자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노동력이 안 되고 타인 노동력을 또 필요로 하겠죠. 농사 짓는 면적이 크게 되면 자기 노동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하해서 농사 짓는 것을 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경. 그래서 여러분, 자경 농지는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경하지 않고 위탁 경영하는 경우 있죠. 또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세금이 좀 비쌉니다. 재산세 같은 거, 농지 같은 거 재산세는 1000분의 0.7이지만 자경을 하지 않으면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자경의 범위와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농지법에서는요, 자경하는 사람들이 통작거리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 살면서 강원도에 농사를 짓는다, 충청도에 농사를 짓는다, 경기도에 농사를 짓는다, 통작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가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요, 내가 거주지에서 그 농사를 짓는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서 작용했다. 그러니까 농지 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지 나중에 원부 공부하는데 농지 원부를 만들어야 돼요. 농지 원부가 있는 사람이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8년 이상 경작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팔았다.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2억까지. 그러나 또
5 과세기간, 5년, 5 과세기간 동안 3억까지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8년 이상 경작하고 농지를 팔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농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번에 5년 동안 나눠서 팔았습니다. 5 과세기간 동안 3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가 되겠고요.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면 10번 나와 있는데요. 10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죠. 이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거기 나왔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거기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농림지역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역이 더 큰 겁니다. 여긴 구역이고요. 지역이 더 커요. 그 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절대농지가 있는 겁니다. 농지의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KTX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농지, 농사짓는 땅이 아주 그 네모나게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농지의 경작정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된 것이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진흥시키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하니까 용수원 확보, 물을 확보한다거나 뭐 저수지가 있는 경우가 농업보호구역이 되겠죠. 또 수질보존이라든가 물의 질, 수질을 보존한다거나 또는 농업환경보호입니다. 농업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구역이 바로 뭐냐? 농업보호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농업인이 돼가지고 정말 농사를 지겠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다가 농지를 낙찰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경매물건 나오는데 진짜 난 농사 짓기 싫어. 근데 좀 돈 벌고 싶어. 그럼 어떤 농지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농지라고 하죠. 절대농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땅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난 농사 안 짓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뭘 사야 됩니까? 한계농지를 사야 됩니다. 한계농지. 한계농지는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는 거. 휴경지. 이걸 다른 말로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또 한계농지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거. 농지가 평평하지 않고요. 약간 기울은 거 있죠. 농지가 15도 이상인 것은 한계농지라고 합니다. 이건 농어촌 정비법 용어인데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한계농지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매물건 이런 거 낙찰받아도 뭐 돈이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농여권 분리농지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유의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또 실무적인 걸 따로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나왔네요. 자, 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있죠, 거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녹지지역에서요,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지정이 되는데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대상에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모두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농지 전용이 제한된다. 여러분, 절대 농지는 농지 전용이 좀 어려워요.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절대 농사만 짓는 거에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농업보호구역에다가 여기다가도 집을 질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농업인들이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지려면 농업진흥지역에도 구역에도 여기 집을 질 수 있지만 농지 전용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농지에다가 공장용지를 만들었다. 농지에다가 창고용지를 만들었다. 농지에다가 대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농지 전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농지 소유 제한이 있는가? 소유 제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유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 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래 금지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농사 짓겠다고 전국의 어느 땅이든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45페이지 보니까 헌법 121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국가는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말이죠. 이렇게 실험실습용으로 실습지. 그래서 각 대학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농지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들 실험실습용으로 이런 것들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체험 영농. 주말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나 여러분 농업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제곱미터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할 때 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때 뭐라고? 주말체험 영농입니다.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 텃밭 가꾸기에서 주말체험 영농으로 그러면 여러분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면 농업이 되는데
이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받으면 이따 공부하겠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말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 낙찰을 받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제곱미터 미만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농사를 졌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님은 시골 살고 나는 도시인인데 농사를 안 짓는데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져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30,000제곱미터를 상속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00제곱미터는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은 상속받은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 상환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0제곱미터. 거기 4번 별표시하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도 별표시하세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인농한 후에도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얼마까지?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평생을 농사졌어요. 8년 이상 농사를 졌어. 30,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질 수가 없다. 이제 도시로 왔습니다. 도시로 왔어요. 그럴 때 인농. 여러분, 도시인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짓게 사람을 귀농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농이다 그러죠. 이농. 이농하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고요. 10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으로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게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계농지니까. 거기 한계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요건 불리한 농지, 이런 것들은 농사를 안 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틈새입니다. 내가 농지가 나오는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어디야 돼요? 일단 내고 농지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이게 바로 한계농지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시골에 이런 농림지역 말고요, 관리지역에서도 도시와 예정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이 땅을 여러분 낙찰받았다면 당연히 돈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서 이제 주말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 상속농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경작하던 사람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계농지입니다. 15도,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농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할 때는 역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서 12번 나왔네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분 공유수면,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해가지고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농지 투자 1번부터 14번까지 했고요. 15, 16, 17, 18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작성하는 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농지법 2번째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